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세요? 네, 들려요.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고 하면은 좀 카메라 좀 켜주세요. 이게 그냥 빈 화면 보고 하면은 너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대면으로는 TA 세션이 처음 시간인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받으면은 힘드니까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질문을 받을게요. 앞단은 강의 노트 하나씩 펴보면서. 잠시만요. 다들 질문이 없으시고 자신 있으신가?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자, 일단 1단원부터 소리가 렉처 노트 2부터 볼게요. 1은 뭐 그냥 별 내용 없는 거니까. 자, 뭐 1 한번 보죠. 잠깐 마우스 좀.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2단원은 보니까 뭐야 연결이 왜 안 돼? 일단은 확률에 대한 내용인 건데 뭐 랜덤 트라이얼 샘플 스페이스 이해 안 가시는 분? 뭐 이해 안 갈 거 없죠. 여기서는 뭐 아직 딱히 이해 안 갈 게 없고 이벤트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제가 한번 샘플 스페이스랑 이벤트랑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 필드도 배웠는데 그런 걸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걸 그냥 이제 뭐 샘플 스페이스 뭐 이벤트 이런 게 되게 낯설 수가 있는데 제가 녹화로 올린 TA 세션 보시면 나와 있었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지금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샘플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셋을 뭐 그냥 A라고 이렇게 하고 뭐 A1, A2, A3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게 통계에 오면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아웃컴들 이렇게 해서 아웃컴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어 반복인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웃컴들은 이제 집합에서 엘리멘트에 해당되는 거고, 이벤트는 뭐냐? 그럼 이벤트는 이제 만약에 B가 있어서 A의 부분 집합으로 속해진다. 이제 그게 확률에 오면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뭐 예를 들어 2라고 나타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웃컴 이벤트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웃컴 이벤트가 각각 뭐 뭔지, 뭐 말은 이제 결과, 뭐 사건 이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는 집합의 원소고 하나는 이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여기서는 뭐 그닥 이제 시그마 필드는 뭐냐 그러면은, 시그마 필드는 이제 확률 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확률 함수가 여기 있나? 확률 함수가 없지만 그냥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은,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다시 와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함수를 얘기할 때 함수에서 필요한 게 정의역, 공역,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화살표라고 하는데, 규칙이죠. 이제 규칙 화살표가 있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함수에서 이제 화살표는 정의역에서 한 개당 하나씩만 뻗어나가고, 공역에서는 한 개가 여러 개를 받는 건 가능하고 안 받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당연히 이제 확률함수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확률함수에서 정의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역으로 뻗어 나가는데, 우리는 당연히 알지만 공역은 이제 0에서 1이에요. 실수. 그럼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게 이제 시그마 필드인 거죠. 우리가 배우는 시그마 필드인 건데, 뭐 정의역에 이런저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확률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사건의 집합이 정의역인 겁니다. 아까 위에서 사건은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합인데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는 게 또 시그마 필드. 집합 뭐 멱집합이니 이런 거니 뭐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집합족이라고 하죠. 집합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그마 필드도 이제 집합족인 거죠. 결국 집합족의 일부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샘플 스페이스가 뭐 W1, W2, W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시그마 필드가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시그마 필드가 유일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이 안에 W1, W2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W1이랑 W2가 각각 시그마 필드의 원소인 게 아니라 이걸 묶은 그냥이 아니라 묶은 집합. 이제 이게 정의역의 한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확률함수 P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제 fx라 그러잖아요. fx, 이제 함수를 fx라 그러는데, x가 집합 w1, w2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의 뭐 0.03이든 뭐 0.7이든 이렇게 이제 배분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으면은 이 정도는 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 더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필드의 이 성질들이 뭐냐? 그냥 여기 바로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필기 가능한 어플로 띄우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x니 y니, 그러니까 뭐 정의역이니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이 확률 함수의 정의역이 갖춰야 될 성질을 규정하는 게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니고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이제 정의역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의역, 함수, 공역.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잘못 띄운 그 페이지는 이 P에 관한 성질인 거고 지금 이 페이지는 정의역이 갖춰야 될 성질인 건데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엄밀하게 더 이해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많은 이제 수학적, 해석학적 기초를 닦으셔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올린 거는 이제 되게 쉽게 설명해서 올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뭐 연속형 확률 변수, 이산형 확률 변수 보였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약간 좀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이해하자 이렇게 그걸로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나요? 거기 다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제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이거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세 가지인데 2랑 3을 조합하면은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면 A, B도 들어간다. A 교집합 B도 들어간다. 이건 2랑 3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을 카운터블 이제 카운터블도 이제 무한인데 무한이 이제 카운터블 무한과 언카운터블 무한이 있는데 그냥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카운터블 무한에서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은 자유롭게 하게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이 시그마 필드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임의의 집합을 갖다 쓰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수 집합에서 실수에서 어떤 집합은 이 성질이 만족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배우고 아마 기말고사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두 문제 이상은 안 나오고 at most 한 문제. 근데 이제 at most라 그러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그마 필드 관련해서 어떻게든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의역의 성질을 정의역이 어떤 성질에 만족해야 되는가 이게 이 부분인 거고 뭐 이거 집합 뭐 연산 관련 이런 거는 다 드모르간 뭐 법칙 이런 거 다 배우셨죠? 뭐 이거 배우셨을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아실 거고 뭔가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이 함수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는 F라고 나타내는데 이 함수가 갖춰야 될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왜 하냐면은 이제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해석학적 기반이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린 자유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W1, W2만 있는 샘플 스페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W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W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잠깐만요. 하나 예시를 위해서 W3까지 합시다. 뭐 3분의 1, 뭐 2분의 1, 그럼 남는 게 6분의 5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W1과 W2가 나오는 확률을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는 6분의 5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정의역과 공역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이제 일반 통계학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정의역은 공집합이 있을 거고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W1, W2, W3, W1, W2, W1, 3, W2, 3 이런 정의역 하에서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실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0일 거고, 이제 얘는 0, 얘는 1,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 뭐 6분의 1, 얘는 6분의 5, 얘는 2분의 1, 얘는 6분의 4, 3분의 2. 근데 이거 W2, W3 이 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어도 함수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함수로서는 문제가 없죠. 함수는 정의역 있고 공역 있고 화살표 하나, 정의역 원소 하나에서 화살표 두 개가 나가면 함수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다 하나, 화살표 하나에 하나씩 나갔고, 뭐 공역의 원소라는 게 이제 0과 1 사이의 실수일 텐데, 그 공역 원소는 화살표를 안 받아도 되고 하나를 받아도 되고 여러 개를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어도 함수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 카메라 좀 켜주세요. 이게 약간 벽 보고 떠드는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근데 이제 함수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로서는 자연스럽지 않죠. 이제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자가 이 1, 2, 3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P 샘플 스페이스가 1이어야 된다는 뭐 이제 함수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확률을 다루니까 확률이 뭐 1 넘어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3번이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W1 이거를 A1이라 그러고 W2, W3 이거를 A2라 그러면은 우린 이걸 합집합한 새로운 집합의 확률은 이 둘이 겹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더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성질을 말하는 게 이 3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너무 더럽게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가 있는데 이제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카운터블 범위에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샘플 스페이스가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3승분의 1, 점점점점 2의 n승분의 1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인데 p x가 2의 n승분의 1인 확률이 2의 n승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온다. 그러면은 p 전체는 이제 1인데 이건 이제 이게 성질 2번에 의해서 당연히 1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3번 성질에 의해서 각각이 2의 n승분의 1이고 그리고 다 디스조인트 하니까 이렇게 n을 1에서 무한대까지 더해도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고 싶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디스조인트한 세트를 합집합한 거를 쪼개서 더하는 것이 유한만이 아니라 이제 카운터블 무한까지 이렇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만들어진 성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해석학적 기반을 좀 갖춰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컨디셔널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 막 되게 뭐 샘플 스페이스니 뭐 집합 쪽이니 함수니 되게 엄밀하게 다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딱 그 한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제 뒷부분에 가면 계산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뭐 베이주를 뭐 여기까지. 예. 이 챕터에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렉처 노트로 가면은 이번에 기말 한 방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담이 조금 되실 겁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뭐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제 앞부분이 그 자체로 문제 푸는데 제가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이 수업만이 아니라 뭐 대학원 경제통계학 뭐 아니면 대학원 계량 이런 걸 하실 때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나온다는 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샘플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만일에 x라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이 안에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의 부분집합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시그마 필드죠. 시그마 필드가 정의역이어서 이제 함수로 뿌려주는 게 이제 확률 함수였고 랜덤 베리어블은 이거 자체 샘플 스페이스 자체가 정의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건 정의역의 x고 이거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x인데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공역은 0, 1 사이의 그 실수가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랜덤 베리어블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W1과 W2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웃컴으로서는 다른 아웃컴이죠. 다른 엘레멘트죠. 수학적으로 다른 원소죠. 근데 x를 거치면은 같아질 수 있죠. xw1은 1이고 xw2도 1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 관계는 다대1 관계는 가능한데 1대 다 관계는 안 되고 1대1 관계는 가능하고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 문제들은 이제 수리통계학 문제들은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평균 구하고 MGF 구하고 이런 거지만은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은 그 샘플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를 명심하고 이제 뭐 평균 구하고 MGF 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걸 이 랜덤 베리어블이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거다. 유념을 안 하셔도 풀 수가 있는데 점점 더 어려운 개념 뭐 뒤에 테스트 문제나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이제 이걸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출발점은 랜덤 베리어블의 출발점은 샘플 스페이스구나.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계속 강조하지만 확률함수의 정의역은 확률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 집합인 거고 랜덤 베리어블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원소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메저러블 펑션은 이거 수업에 하셨어요? 이걸 수업에 하셨구나. 이거는 이제 이쪽에 이제 보통 보렐 시그마 필드라 그러는데 그냥 이제 y 쪽에도 이제 y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그마 필드 y가 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좀 긴데 혹시 제 TA 세션에 이거 설명 보셨나요, 다들? 이 부분? 이건 하다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 여러분 일단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 시그마 필드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그마 필드가 있으면 이거를 역행렬하면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 x라 그러면 역행렬하면은 역행렬이 아니 역 인버스 이미지 역 사상 역 인버스 이미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함수가 이제 1대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대 1이니까. 근데 이제 인버스 이미지로 보내면 어떤 집합들이 나올 텐데 그 집합도 x에서의 시그마 필드 x에서 만들어진 시그마 필드의 한 원소이면 뭐 그게 메저러블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메저러블하지 않은 펑션을 사실 생각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해석학적 이거는 이제 대학원 해석학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이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원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엄밀성을 확보하자 2차원이지 우리 수준에선 메저러블하지 않은 펑션을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굳이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출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잘 설명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는 연속 확률 변수 뭐 이제 우리 강의 노트에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 나오는데 보통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CDF라고 그래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뭐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이든 덴시티 펑션이든 이런 거를 뭐 구분할 때도 있지만 보통 PDF라 그러고 저는 구분 안 해요. 네. CDF, PDF 이거는 기출에 있는데 아직 기출에 이런 문제 많죠. 기출에 이런 문제 되게 많은데 나중에 예시 제가 하나 올려드렸나요? 누가 질문을 해서 올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렉처노트 2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다음 렉처노트로 가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제 분포 특징 자 여기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게 이제 확률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시그마 필드에서 확률을 거쳐서 뭐 0, 1이 나오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확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샘플 스페이스가 뭐 우리 경통 학생들의 키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키 단위 뭐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뭐 전구의 수명일 수도 있고 뭐 교수님들의 아까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나가셨으니까 뭐 교수님들의 연봉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빨리 하여튼 뭐 샘플 스페이스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샘플 스페이스가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지금까지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특징 뭐 주사위 눈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되게 많은데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온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기존 샘플 스페이스가 있다는 건 알고 그걸 유념하긴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거에서 건너온 숫자의 세계에서 놀겠다 이 얘기예요. 숫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정교분포 배우셨죠? 뭐 표준 정교분포가 이게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하여튼 근데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자산이 뭐 이런 걸 따를 수도 있다. 영원인 사람이 뭐 제일 많고 뭐 마이너스인 사람은 빚이 있다. 뭐 이런 거여도 되고 뭐 등등. 이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활용해서 뭔가를 계산할 때는 샘플 스페이스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숫자의 세계에서만 놀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뭐 계속 해보면은 그냥 모든 거의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모든 게. 분산은 뭐냐? 분산은 x 빼기 평균의 제곱에 이게 분산이고 뭐 외도는 이거에 이게 외도다. 뭐 이렇게 그냥 기대값 개념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왜 나랑 달라. 뭐 이제 gx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키가 한 명은 170, 뭐 한 명은 180이다. 그러면 이게 x 이제 xw가 뭐 w가 w1, w2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170, 180이다. 그러면은 이의 x는 이제 175인데 gx가 뭐 x 빼기 175다. 그러면 g는 g의 x의 w는 무식하게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5랑 5니까 2의 g의 x는 0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 숫자에서 따져도 결국에는 이렇게 숫자로 따져도 결국 이렇게 오셔야 돼요. 결국에는 다시 샘플 스페이스로 오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x가 170, 180이었는데 G170이 0, G170이 170이고 G170이 180이 170이다. 함수로선 문제 없죠? 정의역 있고 화살표 하나씩만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이런 경우에 2의 Gx는 170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뭐 이런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이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함수로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뭐 딱히 규칙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어 gx는 뭐 이제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보통 우리가 풀 문제에선 주어지겠지만 개념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잘 유념하시고 통계 문제를 괴랄하게 꼬면 얼마든지 꼴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시고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진 너무 당연하니까 이것도 뭐 당연한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g2의 값이 더 큰데 어떻게 평균이 더 작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런데 이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면 이건데 이거라고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 모먼트는 이제 XR승의 expectation인 건데 결국에는 뭐 이것도 그냥 XR이 예를 들어서 실수 A다. X가 A다. 그러면 이제 XR인 것들이 AR 승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W1이 X가 A인 W1이 있으면은 얘가 그대로 XR이 AR로 되겠죠. 예를 들어 W2가 있어가지고 XW2는 B인데 B가 이제 A랑 다른데 XR 승 W2는
A R승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기억하시고. 오늘은 약간 여태까지 안 해온 걸 이제 하느라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그리고 앞부분은 뭐 또 쉬우니까. 근데 이제는 좀 더 자주 하면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민 스퀘어드 에러는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경통수강생 키의 평균이다. 키의 평균이다. 근데 우리 지금 한 20 몇 명 있는데 키를 안 재봤잖아요. 안 재봤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값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6명 키 재는 게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하루 날 잡고 불러가지고 키 조사하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키를 추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추정 얘기 아직 안 나왔을 테지만 아니다. 추정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키의 평균인데, 이거는 이제 각각 학생들의 이제 X 우리 맨 위에 있는 소진이 씨 하면은 X 소진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괄호를 써야지. 가로 아니다. 가로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로 안 쓰고 P 소진이 하면은 뭐 키가 예를 들어 뭐 XX가 나왔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경통 전체 수강생이 170인데 대부분 170일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이 160이랑 180 양극단에 모여서 이렇게 170이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170 거의 다 170 근방에 몰려 있어 가지고 평균이 170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분포가 여기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 180, 160 근처에 있어가지고 170을 만들면은 이 분포가 170이 평균이 170이 나오긴 하지만 이 분포에서 멀다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정도를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민 스퀘어드 에러. 각각의 분포에서 이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게 이제 가깝냐 뭐냐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도 절대값의 합을 이제 절대값의 기대값을 뭐 거리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이게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절대값 함수는 가장 취약한 게 뭐예요? 미분 불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면 우리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민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좋다는 거 아닌데 일단 학부 경제통계학 수준에서는 민 스퀘어드 에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쵸? 이제 나중에 뒤에 추정 부분 가면 이제 이 가깝다 멀다 이런 소리가 뭔지 경통에서 나오나 계량에서 나오나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이건 거 아시죠? 근데 인디펜던트 하면 이게 0이니까, 그럼 반대로 인디펜던트 하진 않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기만 해도 이 공식은 성립하는 거죠.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인디펜던트 한 게 아니에요. 인디펜던트 개념 아시죠? 그리고 스큐니스, 컬투시스,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 이거는 이제 뭐 헷갈리시면 그냥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는 2의 tx 그리고 pdf xx,
그리고 이걸 모든 x에 대해서 더해주는 게 MGF일 거고, 근데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는 적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사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거 통째로가 mxt면은 dt분의 dmxt는 어떻게 되냐면은 dt분의 d 2의 tx pdfx dx인 거예요.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정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하나 알려드리자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결국엔 x가 t로 미분을 하면 x가 하나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연속 함수이면 같아요. 연속 함수이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면은 이제 더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까먹고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혹시나 대학원 가실 분이 있으면은 이거랑 원래 항상 미분이랑 적분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항상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다루는 수준에서는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대학원 안 가실 거면은 그냥 까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MGF 성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뭐 MGF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든 이제 그 성질은 그거예요. 뭐 연속형 확률 변수 중에 뭐 노말 분포 같이 이런 분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베르노이 분포는 0, 1, 뭐 3분의 1, 3분의 2 이런 분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연속형 섞여 있어가지고 뭐 이랬다가 이 점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A에서 이렇게 딱 있고 또 뭐 이런 분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이면은 이 밑에 넓이가 1만 되면 되는 거고,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 높이가 1이 되면 높이의 합이 1만 되면은 그건 무조건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이렇게 이것의 높이가 예를 들어 0.3이다. 그럼 이 연속형 부분의 넓이가 0.7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떠한 분포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MGF 어떤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 어떤 확률 분포 하나랑 이거의 엄밀한 증명은 저도 몰라요. 그냥 이제 더 뭐 상위 통계학과 대학원 수업까지 들어가면은 증명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확률 분포 하나랑 MGF 하나, 그리고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우리는 자세히는 안 배우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 이거는 1대1 관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규 분포의 MGF를 알잖아요. 정규 분포의 MGF가 뭐죠? 뭐 하여튼 뭐 익스포넨셜 이거였나? 이걸 보면은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겠죠. 표준 정규 분포는 이걸 거고 2분의 t제곱. 우린 딱 이걸 보면은 이건 표준 정규 분포의 MGF다. 이거는 그냥 정규 분포 뮤 시그마인 정규 분포의 MGF다. 이걸 딱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진짜 아무리 괴랄한
MGF를 보더라도 그거의 확률을 그대로 우리는 복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MGF의 어떤 X의 MGF가 뭐 정말 괴랄한데 뭐 2분의 뭐 t제곱 뭐 플러스 3 익스페는 뭐 이딴 식이다 있을 수가 있죠. 뭐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보고서 아 그러면 X의 확률 분포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이거를 원론적으로는 복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몇 개 분포 있잖아요. 그거 MGF를 딱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게 무슨 분포인지 딱 바로 알아맞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1대1 관계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PDF를 보고서 PDF가 주어져 있고 그걸로 MGF를 구해내긴 쉽죠. 물론 쉽진 않지만 적분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 이거를 도출해내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수준에선. 뭐 적분을 어떻게 거꾸로 적분 여기서는 미분한다고 그 적분 거꾸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분의 거꾸로가 미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미분한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배운 몇몇 개 분포에 한해서는 그냥 외우면 되니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MGF랑 확률 분포는 1대1 관계에 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진짜 뼈에 새기세요. 이거는 뼈에 이제 제 학부 때 경험상 이제 특히 뭐 혹시 통계학 이런 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수리 통계 이런 거 들으실 때 MGF가 왜 PDF랑 1대1 관계냐 이거를 이제 안 외우시면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뭐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죠. 이거 뭐 밑에 이제 공식이 있는데 공식의 그게 이거죠. 공식의 큰 게 이거죠. 이제 gx가 k보다 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작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2의 gx는 이거 뺀 부분보다는 클 거고 이거를 어쨌든 왜냐면 이제 gx가 k보다 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2의 gx가 이제 작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양수인데 이것도 양수거나 0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걸 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이제 무조건 k보다 크니까 뭐 g 곱하기 pdf는 이제 얘는 무조건 k보다 큰 부분이니까 k 곱하기 pdf보단 크니까 적분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일로 보내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이런 거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이제 한 게 뭐 이거였나? 이거 맞죠? 이제 활용하기 쉽게 이렇게 변형해서 나타낼 수 있다. R이 뭐 1이든 2이든 3이든 왜냐하면 x 빼기 뮤가 입실론보다 큰 거거나 이게 같은 사건이죠. 결국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W1, W2들이 있는데 x 빼기 뮤가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크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x 빼기 뮤의 R승이 입실론 R승보다 크게 하겠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서로 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x를 생각할 때 x, w, i가 이렇게 생략돼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항상 랜덤 베리어블에는 이제 괄호 열고 엘레멘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이건 제가 한 거.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아니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에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런 그림의 기저에는 뭐 x1부터 x2까지 균등 분포다 이런 기저가 깔려 있는 거긴 한데, 분포 혹시 들어갔나요? 균등 분포 배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맨날 이거 가로 방향이 헷갈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런 그림의 기저에는 이런 분포가 x1부터 x2까지 균등 분포다라는 이제 그게 깔린 건데, 사실 다른 이런 괴랄한 분포에도 모양은 결국엔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미시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죠. 뭐 학부미시, 저는 2011년에 이중구 선생님 학부미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여러분들 한 중학생, 초등학생 때 얘기죠. 네. 뭐 이건 증명이 없나요? 이건 증명이 없었구나. 이 증명은 김우철 수리통계학 책에 있는데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렉처 노트에서 질문 있으신 분? 여러분 질문 많이 하세요. 네. 네. 해구간. 그쵸. 그 부분 이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감점을 당하셨나요? 그건 이제 좀 감안을 해드리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올린 렉처 노트에서는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꼭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 지금 없으시죠? 있으신가? 그거는 이제 문제 출제상에 약간 조금 오차가 있어서, 그럼 제가 촬영이나 뭐 채점이나 이런 건 제가 안 해요. 제가 안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너무 좀 빨리빨리 건너뛴다 이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뭐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이게 실수였던 것만 생각을 한 건데, 이제는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이제 메저러블 얘기할 때도 뭐 다별량에서도 메저러블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고. 아까 CDF 다시 보죠. CDF에서 렉처트 4였나? 하면 나쁘네. 이런
여러분 이게 1변수 때 이 CDF인데 CDF의 성질을 이걸 세 가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죠. 이딴 걸 왜 언급을 하느냐 이건데 CDF면 1, 2, 3이지만 1, 2, 3이 만족되는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확률 분포의 CDF거나 이것도 역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DF면 당연히 1, 2, 3일 것 같은데 1, 2, 3이 만족되는 어떤 여러분이 함수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분포를 역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어떤 확률 분포의 CDF구나. 이거는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CDF면은 1, 2, 3이지만 1, 2, 3이어도 CDF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모든 책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또 참 통계학 책들이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럼 왜 써놨는지 이유를 잘 설명을 안 해놓더라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학책이나 통계학 책 쓰는 사람들은 좀 인문사회계열 사람들한테 책의 전달력에 관해서 코멘트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해석학책이든 통계학책이든 너무 다 불친절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별량 조인트 CDF는 이제 1변수 CDF 때랑 다른 게 뭐 이런 거는 되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딱 하나죠.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제 X1, X1, X2가 있고 Y1, Y2가 있는데 이 부분에 결국에 이게 말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의 확률이 0 이상이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또 굳이 왜 언급을 하냐면은 이거는 되게 기출에서 과거에 꽤 몇 번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수님이 뭐 어떤 fxy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일 때 뭐 xy다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x 뭐 이 범위에 있을 때 뭐 1이고 밖에 있으면 0이다. 그럼 얘는 fxy가 그럼 얘는 CDF가 되는가 이런 하여튼 이건 아닌데 잊어버린 이것도 제가 기출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2019년 1학기 경제통계학 연구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뜬금없이 F 함수를 하나 주고 이게 CDF가 되는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은 안 된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4번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1이었고 여기에서 0이었고 1, 1이었어요. 그러면은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0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CDF가 아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1변수 때도 뭐 이런 문제 줄 수 있죠. 뭐 이런 라이트 컨티뉴티 하지 않은 어떤 걸 여기까지고 뭐 이게 CDF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가져오더라도 이런 CDF는 만들 수가 없죠. 얘는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이제 이산형일 때는 이제 이산형일 때는 PDF 자체가 확률이니까 뭐 이해가 쉬운데 연속형일 때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생각할 수가 없죠. 뭐 1변수일 때도 그렇고 2변수 이상일 때도 그런데 그냥 이제 연속형일 때는 PDF의 정의가 뭐 그걸 어떻게 막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걸 굳이 막 그 점에서의 확률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함수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CDF의 도함수가 PDF의 정의입니다. 연속형일 때는. 이제 그거 뭐 사실 그 점에서의 확률이라고 엇비슷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그 특정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니까 이제 뭐 그걸 극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학부 수준이니까 해석학도 많이 안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정의다. 이제 PDF는 CDF의 PDF는 CDF의 도함수인 게 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나머지 다 당연한 성질들.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X, Y의 분포가 있을 때 Y를 쌩까고 그러니까 이제 뭐 X, Y의 분포가 있을 때 X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겠죠. 마지널 X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이 한 점에서의 X의 PDF가 나오고 Y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은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조인트 PDF F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게 DY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Y에 대해서 Y의 마지널 PDF를 구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F에 대해서 DX 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할 때 Y에 대해서 DY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Y는 사라지고 X만 문자에 남을 거고 DX를 하면은 X가 사라지고 Y에 대해서 남을 거고 이 마지널 분포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조건부 분포가 아마 밑에쯤에 나올 것 같은데 조건부 분포는 이제 뭐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FY는 FXY를 DX 그럼 얘는 이제 밑에 거는 Y의 X는 이제 적분했으니까 없어지고 Y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 위에 거는 적분을 안 했으니까 X, Y에 관한 식으로 나와서 이 조건부 분포 자체는 X와 Y 둘 다에 관한 식이죠. 그러면 FY일 때 그러니까 Y가 X일 때 이때 여러분 이때 Y가 Y일 때 Y의 평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목하에서 아까 표승희 씨 Y가 Y일 때 Y의 평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장주현 씨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Y는 Y로 고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Y의 평균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Y가 Y일 때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고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특정 지금 함수 분포는 없지만 X 곱하기 FYY분의 FXY 그리고 X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DX죠. 그러면 X는 없어지죠. 그러면은 Y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Y가 고정되었을 때 X의 평균은 Y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물론 함수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상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상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Y가 그냥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뭐 y x y고 뭐 x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조인트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y가 뭐든 간에 x는 0이죠. 그러면은 y가 뭐든 간에 x는 0이죠. y가 마이너스 1, 0일 때. 이런 경우는 y에 관한 식이 아니라 상수이지만 이거는 y에 관한 식인데 y가 10인 거지 y에 관한 식이 아닌 건 아니죠. 그쵸? 반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이런 걸 이렇게 강조를 해도 꼭 기말고사 때 이런 제 생각에는 이제 뒷부분에 뭐 분포 가지고 푸는 문제, 뭐 적분 변환, 뭐 테스트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정말 기본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참 제 채점 수고를 덜어주는 학생분들이 많은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채점 수고가 덜어지는 건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 교수님 꼭 내시거든요. 이런 거 이제 잘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마이너스 1, 0, 1은 너무 심했지만 0, 1까지 해가지고 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여기 이제 분포 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x, y가 독립인가? 그것도 그냥 발레 하나만 찾아내면은 독립이 아니다를 보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참 거의 한 2장을 써놓고 결론은 독립이다 뭐 이렇게 쓰면은 답이 없죠. 아, 이 경우에는 지금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했으니까 독립이겠네요. 이 경우엔 독립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엔 독립이죠. 왜냐하면 x가 어떤 값을 취하든 간에 y의 분포는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같으니까 반대로 이제 y 관점에서 보면 y가 어떤 값이든 간에 x는 2분의 1, 2분의 1 같으니까 이 경우엔 독립인데 하여튼 이제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 컨티뉴어스 케이스는 이제 경통 연구에 보면은 극한 개념으로 이제 도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이란 게 y가 뭐일 때 확률 분의 xy의 조인트 확률인 거잖아요. 디스크릿 케이스에는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계속 지금 컨티뉴어스 케이스에는 계속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아니 0이다 그러니까 뭐 0 자체를 확률로 보면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조건부 확률을 생각할 때는 그냥 디스크릿 케이스에서 같이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체가 이제 특정 점에서 이게 뭐 fy가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확률은 0이지만 PDF는 0이 아니죠. 그쵸? 확률은 0이지만 PDF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PDF를 확률이라고는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게 이제 P, X, Y, 기분 Y인데 이것도 그냥 정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디스크릿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당연하니까 컨티뉴어스의 경우에는 이해는 안 되지만 모양은 똑같으니까 뭐 2번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확률은 0이지만 PDF는 0이 아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인디펜던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 이것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 이제 통계학과 수업을 가도 사건의 독립과 랜덤 베리어블의 독립이 도대체 무슨 연관인가 근데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책도 없고 수업도 없고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실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사건의 독립과 랜덤 베리어블의 독립이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또 시그마 필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경작부 경제통계학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재영 교수님 강의 노트가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사실 이제 여기서 시그마 필드 제너레이티드 바이 랜덤 베리어블을 안 했었죠.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 생성되는 시그마 필드를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건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에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그냥 우리는 그거 보기 싫고 이해하기도 귀찮다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 PDF가 이거 아닌데 조인트 PDF가 쪼개진다가 각각의 마지널로 쪼개진다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고 또 CDF도 쪼개져요. 조인트 CDF도 쪼개지고 MGF도 쪼개져요. MGF, 조인트 MGF도 각각의 마지널 MGF로 쪼개지고 이게 결국엔 다 뭐냐면은 CDF든 PDF든 MGF든 X에 관한 식 곱하기 Y에 관한 식으로 쪼개지면은 이건 또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곱으로 쪼개져야 돼요. 예를 들어 뭐 CDF든 MGF든 뭐든 X 더하기 Y 이거는 곱으로 안 쪼개지고 덧셈으로 연결된 거죠. 이러면은 독립이 아닌 거예요. 근데 X에 관한 식 X 여기에는 Y가 1도 없어요. 여기에는 Y가 1도 없는 식 곱하기 여기에는 또 X가 1도 없어요. 이렇게 곱으로 쪼개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두 랜덤 베리어블이 뭐 그리고 Z까지 해서 3개의 랜덤 베리어블이면은 뭐 곱하기 Z에 관한 식으로 곱으로 쪼개진다. 그러면은 X, Y, W는 독립이다를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깊이 있게 묻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 그래도 곱으로 쪼개지는 것만 보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엔 증명 없이 독립인 상태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 드릴 거예요. 여기 CDF가 쪼개진다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예시 하나만 보면 될 텐데 뭐 예시는 하나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뭐 티 보고 하라고 했던 게 있었다는데 뭐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 6장이었어요. 6장이요? 오늘은 시간이 12시 15분이 넘었으니까 6장 이후부터는 다음 왜 뜬금없이 바이베리어트가 벌써 나오지? 이거는 나중에 아마 노말 분포 배운 다음에 또 한번 뭐 제대로 나오겠지만 뭐 correlation 뭐 하여튼 MGF도 이제 각각에 쪼개지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MGF든 PDF든 이제 뭐 아직 문제를 안 접해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각각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각각의 모양으로는 만들지 못했는데 그냥 X, Y가 곱으로 쪼개진다. 그것만 보이시면 사실 이제 독립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5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장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